손흥민은 런던의 컨벤션 센터 12층 복도를 걸으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세련된 검정 정장 안에서 단련된 몸이 긴장감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했다.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아시아 축구의 아이콘,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선수를 넘어 클럽의 미래를 논하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33세의 손흥민. 그는 오늘 이곳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 단순한 게스트로 초청된 것이 아니었다. 토트넘 호스퍼와 글로벌 기술 기업 넥슬리파이, 테크놀로지스 간의 대규모 스폰서십 계약 협상에 공식 대표로 참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손흥민은 경기장에서처럼 날카로운 집중력을 유지하며 회의실 문 앞에 멈췄다. 문 너머로 들리는 낮은 대화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가 그의 귀에 스며들었다. 그는 손에 든 얇은 가죽 폴더를 한번 매만진 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회의실은 차가운 유리와 크롬으로 둘러싸인 공간이었다. 긴 테이블 주위에는 토트넘의 회장 다니엘 레비 법무팀, 그리고 넥슬리파이의 고위 경영진들이 앉아 있었다. 손흥민은 레비의 오른쪽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분위기를 읽었다. 공기는 팽팽했고 모두의 시선은 테이블 중앙에 놓인 두꺼운 계약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스폰서십이 아니었다. 넥슬리파이가 토트넘의 공식 기술 파트너로 참여하며 경기장의 디지털 인프라를 혁신하고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며 팬 경험을 완전히 바꿀 계획이었다. 계약 규모는 수십억 파운드에 달했고 이는 토트넘의 재정적 안정과 글로벌 위상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거래였다. 손흥민은 이 자리에 왜 자신이 초청되었는지 정확히 알았다. 레비는 그의 글로벌 영향력과 함부르크와 런던에서 쌓은 비즈니스 감각을 신뢰했다. 손흥민은 이미 여러 국제 브랜드와 협업하며 계약서를 검토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본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방에서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넥슬리파이의 CEO 리처드 블레이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50대 중반의 그는 날카로운 푸른 눈과 단단한 턱선을 가진 전형적인 영국인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히 골라 말했다. 블레이크는 넥슬리파이의 비전을 설명했다. 지속 가능한 기술 혁신 글로벌 스포츠 산업과의 협력, 그리고 토트넘과의 파트너십이 양측에 어떤 기회를 가져올지.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매끄럽고 설득력 있었다. 레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법무팀은 자료를 검토하며 속삭였다. 손흥민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200페이지가 넘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재무 조건이 빼곡히 적힌 문서였다. 그는 천천히 첫 페이지를 넘겼다. 영어는 그의 모국어가 아니었지만 그는 독일과 영국에서 보낸 세월 동안 언어를 완벽히 익혔다. 계약서의 첫 문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본 계약은 넥슬리파이 테크놀로지스와 토트넘 호스퍼 FC 간의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그는 계속 읽어나갔다. 그러나 블레이크의 시선이 손흥민에게로 향했을 때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블레이크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멈췄다. 침묵이 잠시 흘렀다. 그는 손흥민을 향해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손 선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해줘서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는 뜸을 들이다 말을 이었다. 이 계약서는 꽤 복잡한 문서입니다. 법률팀과 재무 전문가들이 다루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손흥민은 그의 말투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다. 블레이크는 이어서 말했다. 내 말은 자네는 훌륭한 축구 선수지. 골을 넣고 팬들을 열광시키는 게 자네의 일이 아닌가. 여기서 자네가 뭘 할 수 있겠나. 자네는 통역이 아니잖아. 계약서를 읽을 줄 아는 건가. 그의 말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토트넘의 법무팀원 몇 명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레비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지만 아직 입을 열지 않았다. 블레이크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손흥민의 존재를 깎아내리고 그의 아시아인 배경을 은연중에 비하하는 발언이었다. 넥슬리파이의 다른 경영진들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지켜봤다. 그들은 손흥민이 이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눈치였다. 손흥민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계약서를 내려다봤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왔다. 함부르크에서 처음 독일에 도착했을 때 동양인 선수라는 이유로 받은 냉소적인 시선. 런던에 처음 왔을 때 언론이 그의 영어 실력을 조롱하며 아시아 선수에 대한 편견을 드러냈던 순간들. 그는 그때마다 침묵과 경기장에서의 활약으로 그들을 조용히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경기장이 아닌 회의실에 있었다. 그는 단지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토트넘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 있었다.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블레이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블레이크 씨,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한 건 다니엘 레비 회장님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 계약이 토트넘과 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계약서를 손에 들고 말을 이었다. 이 문서를 읽을 줄 아느냐고 물으셨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미소를 지었다. 읽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해도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블레이크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그는 손흥민이 이렇게 대응할 줄 몰랐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다. 손흥민은 계약서를 펼치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느리고 신중했다. 그는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의 눈이 빠르게 텍스트를 훑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한 문장을 가리켰다. 여기 47페이지 3조 2항. 그는 천천히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넥슬리파이는 토트넘 호스퍼가 프리미어리그 상위 4위 안에 들지 못할 경우 계약 기간 내 특정 조건 하에 자금 지원을 철회할 권리를 보유한다. 그는 고개를 들어 블레이크를 바라봤다. 이 조항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는 말을 이었다. 상위 4위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즌 중반에 순위가 잠시 5위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도 철회 권리가 발동될 수 있죠. 그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건 토트넘에게 불리합니다. 너무 불리합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블레이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손흥민이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계약서의 문제점을 지적할 줄 몰랐다. 레비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법무팀의 한 변호사가 급히 계약서를 펼치며 손흥민이 언급한 조항을 확인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손 선수의 말이 맞습니다. 이 조항은 지나치게 모호합니다. 넥슬리파이 측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레이크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다. 손흥민은 조용히 계약서를 덮었다. 그는 블레이크를 향해 말했다. 블레이크 씨, 저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공을 차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팀을, 제 팬들을, 그리고 이 클럽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조항 어떻게 고칠 건가요? 그의 말은 회의실을 완전히 장악했다. 넥슬리파이의 경영진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다. 레비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흥민이 이 자리에서 단순한 상징적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블레이크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손 선수 자네의 지적은 유효하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이 조항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군.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다. 손흥민은 다시 계약서를 내려다봤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는 이 순간이 단순한 협상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시아인으로서, 축구 선수로서, 그리고 이 방에서 유일하게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의 편견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레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이 조항을 고치기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레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손. 자네가 주도해. 회의는 계속되었지만 이제 모든 시선은 손흥민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 방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손흥민은 회의실 밖으로 나와 복도에 섰다. 런던의 스카이라인이 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골랐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계약서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그 문서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이건 기회였다.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작정이었다. 멀리서 레비가 다가오며 말했다. 손, 오늘 자네는 우리를 놀라게 했어. 손흥민은 고개를 돌려 레비를 바라봤다. 회장님,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겁니다. 레비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니, 자네는 그 이상을 했어.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 순간 손흥민은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축구장에서만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더 큰 무대에서 더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손흥민은 회의실의 긴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다시 펼쳤다. 그의 손가락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런던 컨벤션 센터의 12층 회의실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금 전 그는 넥슬리파이 테크놀로지스의 CEO 리처드 블레이크가 던진 조롱 섞인 말에 단호히 응수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블레이크는 손흥민이 단순한 축구 선수일 뿐이라며 그가 복잡한 계약서를 이해할 리 없다고 비웃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47페이지 3조 2항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며 토트넘 호스퍼에게 불리한 조항을 찾아냈다. 넥슬리파이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순위가 상위 4위 안에 들지 못할 경우 자금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지나치게 모호했고 이는 토트넘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이제 모든 시선이 손흥민에게로 쏠렸다. 그는 단순한 상징적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이 방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으로 자리 잡았다. 블레이크는 여전히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에는 불편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는 손흥민의 지적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경력은 늘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글로벌 기술 기업의 수장으로서 그는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를 압도하며 승리를 거두어왔다. 하지만 오늘 그는 33세의 아시아 축구 선수에게 밀리고 있었다. 블레이크는 손흥민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손 선수 자네의 지적은 흥미롭군. 하지만 이 조항은 우리 법무팀이 철저히 검토한 결과물이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자네가 말한 대로 이 조항이 모호하다면 그건 단순한 오해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법무팀의 한 변호사를 바라봤다. 마치 손흥민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넥슬리파이의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다. 그는 빠르게 말했다. 이 조항은 표준적인 위험 분산 조항입니다. 스포츠 클럽의 성적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거죠. 손흥민은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는 블레이크와 변호사의 말투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감지했다. 그들은 손흥민의 지적을 묵살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계약서를 다시 손에 들고 이번에는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그의 손가락이 특정 문장을 가리켰다. 여기 48페이지 부속 조항 C를 보시죠. 그는 천천히 읽기 시작하였다. 자금 철회 조건은 계약 체결 후 24개월 동안의 프리미어리그 순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 문장 명확하지 않습니다. 24개월 동안 순위가 단 한 번이라도 4위 밖으로 떨어지면 철회 권리가 발동될 수 있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심지어 시즌 초반 단 몇 주간의 순위 하락으로도 넥슬리파이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블레이크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건 위험 분산이 아닙니다. 이건 토트넘을 함정에 빠뜨리는 조항입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블레이크의 미소가 점점 굳어갔다. 그는 손흥민의 논리가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깨달았다. 손흥민은 계약서의 세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토트넘의 법무팀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다. 한 변호사가 급히 계약서를 펼치며 손흥민이 언급한 조항을 확인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손 선수의 말이 맞습니다. 이 조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그는 레비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이 조건 해서는 넥슬리파이가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팀의 전략적 언론 플레이로 순위가 잠시 흔들려도 말이죠. 레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블레이크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손흥민을 향해 반박하려 했지만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잠시 휴식을 갖는 게 좋겠군. 그는 법무팀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손흥민은 조용히 계약서를 덮었다. 그는 레비를 향해 말했다. 회장님, 이 조항은 수정해야 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토트넘은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레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흥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손자네 말이 맞아. 자네가 주도해서 수정안을 준비해. 그의 목소리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회의가 재개되었다. 블레이크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손흥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손흥민을 향해 말했다. 손 선수 자네가 지적한 조항에 대해 논의해보자.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자네가 제안하는 해결책이 있다면 말해보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이 있었지만 이전의 오만함은 사라져 있었다. 손흥민은 차분히 대답했다. 이 조항은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는 계약서를 다시 펼치며 말했다. 첫째, 상위 4위 기준을 시즌 최종 순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시즌 중반의 일시적인 순위 변동은 고려 대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둘째, 철회 권리가 발동되기 전에 양측이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일 이내에 순위가 회복되면 철회 권리가 무효화되는 거죠. 그의 제안은 명확했고 논리적이었다. 블레이크는 손흥민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법무팀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제안을 검토해보게. 그는 손흥민을 향해 덧붙였다. 자네의 제안은 고려할 만하다.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는 손흥민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토트넘의 법무팀은 즉시 손흥민의 제안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한 변호사가 손흥민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손 선수, 이 조항을 이렇게 빠르게 찾아낸 게 놀랍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자네는 정말 대단해.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제 일을 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겸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레비는 손흥민을 따로 불러냈다. 그들은 회의실 밖 복도에서 마주섰다. 런던의 스카이라인이 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다. 레비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손, 오늘 자네는 이 계약을 살렸어.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함정을 놓쳤을 거야. 그는 손흥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덧붙였다. 앞으로 이런 계약 협상이 있을 때 자네가 우리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공식적으로 자네를 국제계약의 비공식 고문으로 임명하고 싶어. 손흥민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레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축구 선수입니다. 레비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자네는 그 이상이야. 자네는 리더야. 손흥민은 레비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순간이 단순한 협상의 승리가 아님을 알았다. 그는 아시아인으로서, 축구 선수로서, 그리고 이 방에서 유일하게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편견에 맞서 싸웠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레비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레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거면 충분해. 그날 오후 손흥민은 컨벤션 센터를 나와 런던 거리로 나왔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계약서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그 문서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이건 그가 넘어선 또 하나의 장벽이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앞에는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도전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손흥민은 런던 컨벤션 센터의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 섰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두꺼운 계약서가 쥐어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가벼웠다. 방금 전 그는 넥슬리파이 테크놀로지스의 CEO 리처드 블레이크의 조롱을 단호히 받아치고 토트넘 호스퍼를 위험에서 구할 수 있는 계약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했다. 47페이지 3조 2항 프리미어리그 상위 4위 미달 시 넥슬리파이가 자금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는 모호한 조항은 손흥민의 날카로운 분석과 제안으로 수정될 준비가 되었다.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토트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서 리더로 자리 잡았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고 심지어 블레이크조차 그의 논리를 반박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그의 가슴에 타오르는 의지를 비추는 듯했다. 그는 이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님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다니엘 레비 회장이 손흥민을 따로 불러냈다. 그들은 컨벤션 센터의 조용한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다. 라운지는 부드러운 조명과 편안한 소파로 꾸며져 있었지만 레비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손, 오늘 자네는 우리를 구했어.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조항의 함정을 놓쳤을 거야. 그는 손흥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덧붙였다. 자네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야. 자네는 이 클럽의 리더야. 손흥민은 레비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겸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겁니다. 레비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자네는 그 이상을 했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앞으로 이런 국제계약 협상이 있을 때 자네가 우리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네. 그는 손흥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공식적으로 자네를 국제계약의 비공식 고문으로 임명하고 싶어. 손흥민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축구선수로서 경기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그것도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계약을 다루는 자리에서 이런 역할을 맡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레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축구선수입니다. 이런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레비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었다. 손자네는 오늘 이미 증명했어. 자네는 계약서를 읽고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했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자네는 블레이크를 완전히 제압했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손흥민은 레비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레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거면 충분해. 그 순간 손흥민은 복도 끝에서 다가오는 리처드 블레이크를 발견했다. 블레이크는 혼자였고 그의 표정은 회의실에서와 달리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그는 손흥민에게 다가가 멈춰 섰다. 그의 푸른 눈은 손흥민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손 선수, 잠시 얘기할 수 있겠나?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블레이크 씨. 그들은 라운지의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블레이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오늘 회의에서 내가 한 말이 적절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자네를 과소평가했어. 자네의 지적은 정확했고 우리가 간과한 문제를 명확히 드러냈지. 그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미안하다. 손흥민은 블레이크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왔다. 유럽에 처음 왔을 때 동양인 선수라는 이유로 받은 냉소적인 시선들, 그의 영어 실력을 조롱하며 아시아 선수에 대한 편견을 드러냈던 언론들, 그는 그때마다 침묵과 행동으로 응답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또 한 번 그 편견을 깨뜨렸다. 손흥민은 블레이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블레이크 씨, 저는 사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저는 제 팀, 제 팬들, 그리고 이 클럽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블레이크는 손흥민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해했네, 손 선수.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는 손흥민의 손을 잡아 악수하며 말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다. 그는 블레이크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날 오후 손흥민은 토트넘의 훈련장으로 돌아갔다. 훈련장은 익숙한 잔디 냄새와 동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는 훈련복으로 갈아입고
동료들과 함께 공을 차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컨벤션 센터의 회의실에 남아 있었다. 그는 경기장에서만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더 큰 무대에서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었다. 훈련이 끝난 후 동료 선수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해리 케인이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손, 오늘 회의에서 대단했다던데 소문이 다 퍼졌어.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내 일을 한 거야, 해리. 하지만 그의 동료들은 그의 겸손한 대답 뒤에 숨겨진 무게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손흥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토트넘의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손흥민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다. 그가 블레이크를 논리적으로 제압하고 계약서의 함정을 찾아낸 이야기는 클럽의 법무팀과 마케팅팀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한 직원은 동료에게 말했다. 손흥민이 그냥 축구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어. 그는 진짜 리더야. 또 다른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가 우리 클럽에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 이 소식은 곧 팬들 사이에서도 퍼지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서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그의 새로운 면모에 감탄했다. 한 팬은 게시물을 올리며 말했다.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우리를 대표해. 그는 진짜 전설이야. 손흥민은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런던의 밤은 고요했고 도시의 불빛은 그의 마음을 비추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팬들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다. 아시아 팬들, 특히 한국 팬들은 그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한 팬은 메시지를 보냈다. 손 선수,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당신 덕분에 아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손흥민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그는 팬들의 메시지를 하나씩 읽으며 자신이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대표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은 다시 훈련장으로 향했다. 그는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팬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들은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었다. 한 무리의 어린 아시아 팬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다. 손흥민은 그들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 잘 지냈어. 아이들은 그의 말에 환호하며 다가왔다. 한 아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손 선수 어제 회의에서 멋졌대요. 정말이에요.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내 일을 한 거야. 그는 아이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덧붙였다. 너희도 열심히 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아이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눈을 반짝였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훈련장으로 들어가며 잠시 멈춰 섰다. 그는 팬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계약 협상의 승리가 아님을 알았다. 그는 아시아인으로서, 축구 선수로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편견에 맞서 싸웠다. 그는 이제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훈련장으로 들어가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그의 눈빛은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런던의 북쪽 토트넘 훈련장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축구공을 차고 있었다. 그의 훈련복은 땀으로 살짝 젖어 있었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채웠고 그들의 눈빛은 손흥민을 향한 동경으로 반짝였다. 그는 공을 가볍게 차며 아이들에게 외쳤다. 자, 집중해. 공을 놓치지 마.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공을 쫓았고 손흥민은 그들의 에너지를 느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며칠 전 그는 런던 컨벤션 센터의 회의실에서 넥슬리파이 테크놀로지스와의 대규모 스폰서십 계약 협상에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리처드 블레이크의 조롱을 단호히 받아치고 토트넘 호스퍼를 위험에서 구할 수 있는 계약서에 치명적인 함정을 찾아낸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서 리더로 자리 잡았고 다니엘 레비 회장으로부터 국제계약의 비공식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블레이크는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며 사과했고 손흥민은 단호히 말했다. 저는 사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팀과 팬들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그는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 그 문 너머로 그의 영향력이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공원에는 토트넘 팬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다. 그들은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며 플래카드와 유니폼을 들고 있었다. 특히 아시아 팬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온 팬들은 손흥민을 보기 위해 멀리서 찾아왔다. 한 무리의 어린 아시아 팬들이 손흥민에게 다가가 수줍게 말을 걸었다. 손 선수, 우리 오빠가 당신 이야기했어요. 회사 사람들한테 이겼대요. 손흥민은 웃으며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긴 건 아니야. 그냥 우리 팀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지.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너희도 열심히 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약속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호했다. 한 아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도 커서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매일 배우고 절대 포기하지 마. 너라면 할 수 있어. 아이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눈을 반짝였다. 그 순간 손흥민은 자신이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의 이야기는 이미 런던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소셜미디어는 손흥민의 협상 테이블에서의 활약으로 뜨거웠다. 토트넘 팬들은 그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한 팬은 게시물을 올리며 말했다.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우리를 대표해. 그는 진짜 전설이야. 특히 아시아 팬들은 그의 이야기를 보며 깊은 공감을 느꼈다. 한국 팬들은 그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한 팬은 메시지를 보냈다. 손 선수, 당신 덕분에 아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러워요.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중국 팬들은 그의 이야기를 웨이보에 올리며 말했다. 손흥민은 아시아의 자랑이다. 그는 편견을 깨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섰다. 일본 팬들도 그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말했다. 손흥민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그는 아시아 선수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손흥민은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계약 협상의 승리를 넘어 더 큰 무언가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았다. 그의 이야기는 언론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런던의 한 스포츠 매체는 손흥민의 협상 활약을 다루며 이렇게 썼다. 손흥민은 축구 선수 이상이다. 그는 편견을 깨고 아시아 선수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바꾼 리더다. 다른 매체는 그의 이야기를 조명하며 말했다.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골을 넣는 것만큼이나 협상 테이블에서 날카롭다. 그는 토트넘의 자산이자 글로벌 스포츠의 미래다. 이 기사들은 빠르게 퍼졌고 손흥민의 이름은 스포츠 팬들뿐 아니라 비즈니스와 리더십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회자되었다. 한 국제 스포츠 단체는 그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제안을 보내왔다. 손흥민은 그 제안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직 자신이 그런 주목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 가치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손흥민은 지역 커뮤니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런던의 아시아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만났다. 센터는 아시아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손흥민을 영웅처럼 바라보며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손흥민은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죠. 독일에 갔을 때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너희도 매일 배우고 도전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아이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다. 손 선수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졌어요?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똑똑한 게 아니라 열심히 배운 거야. 매일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했지. 아이들은 그의 말을 듣고 눈을 반짝였다. 그들의 부모들도 손흥민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박수를 보냈다. 그 행사에서 손흥민은 한 특별한 플래카드를 발견했다. 어린 아시아 팬들이 직접 만든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써니 아시아의 자랑 손흥민은 그 플래카드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플래카드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거 정말 멋지다. 너희가 자랑스러워. 아이들은 환호하며 손흥민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한 명 한 명에게 사인을 해주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꿈을 꾸고 노력하면 세상은 너희를 볼 거야. 약속해 아이들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니라 아시아 커뮤니티의 희망을 대표하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의 영향력은 스포츠와 커뮤니티를 넘어 교육 분야로도 확장되었다. 손흥민은 런던의 한 비영리 단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들은 법률 교육 앱인 러브리지를 소개하며 손흥민이 이 프로젝트의 홍보대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러브리지는 사람들이 복잡한 법률 문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앱이었다. 손흥민은 그 제안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러브리지의 사명을 읽으며 이 앱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무언가임을 깨달았다. 그는 단체의 대표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대표는 말했다. 손 선수, 당신은 편견을 깨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 함께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낼 거예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볼게요. 그는 러브리지 팀과 협력해 앱의 홍보 영상에 출연하고 아시아 커뮤니티를 위한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그의 참여는 러브리지 프로젝트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앱은 런던의 커뮤니티 센터와 학교에서 테스트되기 시작했고 특히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워크숍에서 손흥민은 러브리지 앱을 사용해 계약서 읽는 법을 설명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계약서는 무서운 게 아니야. 그냥 규칙이 적힌 종이일 뿐이야. 그 규칙을 이해하면 너희가 더 강해질 거야. 아이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앱을 탐색했고 부모들은 감동하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한 어머니는 손흥민에게 다가가 말했다. 우리 아들이 당신을 보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들이 꿈을 꾸는 건 당신이 그를 믿어줬기 때문이에요. 그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이야기는 국제 무대로도 확장되었다. 한 글로벌 스포츠 포럼에서 손흥민은 패널로 초대되었다. 그는 포럼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스포츠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편견을 깨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축구 선수지만 저는 단지 공을 차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 커뮤니티를 대표하고 제 팬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의 연설은 청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포럼이 끝난 후 여러 국제 단체로부터 협력 제안이 쏟아졌다. 한 단체는 손흥민에게 아시아 청소년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의 멘토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손흥민은 그 제안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직 자신이 그런 큰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는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런던의 거리로 돌아와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그는 훈련장 근처에서 열린 팬 사인회에 참석해 수백 명의 팬들과 인사를 나눴다. 팬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그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한 젊은 아시아 팬이 손흥민에게 다가가 말했다. 손 선수 당신 덕분에 저도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손흥민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거 멋진 꿈이야.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매일 배우고 포기하지 마. 너라면 할 수 있어. 그 팬은 그의 말을 듣고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은 그 순간 자신의 영향력이 단순한 축구팬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런던의 밤은 고요했고 도시의 불빛은 그의 마음을 비추는 듯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팬들의 메시지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한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손 선수,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이에요. 그는 그 메시지에 답장했다. 너희가 내 영웅이야.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그는 자신이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대표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의 앞에는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손흥민은 런던의 한 대형 컨벤션 센터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백 명의 청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스포츠 관계자들, 비즈니스 리더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이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세련된 검정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경기장에서 공을 쫓을 때와 같았다. 날카롭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손에 들고 미소를 지으며 청중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글로벌 스포츠 포럼의 메인 세션이었고 손흥민은 패널로 초대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아시아의 아이콘, 그리고 이제는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리더였다. 그의 이야기는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넥슬리파이 테크놀로지스와의 계약 협상에서 보여준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단호한 태도는 런던을 넘어 아시아, 유럽, 그리고 그 너머로 전파되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영감을 주는 존재였다. 그는 마이크에 대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저는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축구공 하나와 꿈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 꿈은 저를 독일로 런던으로, 그리고 지금 이 무대로 데려왔습니다. 청중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매일 배우고 도전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넥슬리파이와의 협상 이야기를 꺼냈다. 그날 저는 회의실에서 저를 축구 선수로만 보던 사람들과 마주했어요. 그들은 제가 계약서를 이해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편견을 깨고 우리 팀을 지켰습니다.
그는 청중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건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건 저를 믿어준 팬들 동료들, 그리고 제 커뮤니티를 위한 싸움이었죠. 청중은 그의 말에 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은 그들의 환호를 느끼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무대가 단순한 연설의 장소가 아님을 알았다. 이곳은 그가 세대와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저는 아시아 선수로서 많은 벽을 마주했어요. 언어의 벽, 문화의 벽, 그리고 편견의 벽. 하지만 그 벽들은 저를 막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벽을 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청중 속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도 할 수 있어. 어떤 벽이 너희 앞에 있든 너희는 그걸 넘을 힘을 가지고 있어. 그의 말은 청중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흔들었고 손흥민은 그녀에게 미소를 보냈다. 그의 이야기는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넥슬리파이와의 협상 이후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았다. 그는 토트넘의 국제계약 고문으로 활동하며 클럽의 비즈니스 전략에 기여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유산은 경기장 밖에 있었다. 그는 아시아 커뮤니티, 특히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런던의 아시아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만난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은 손흥민을 보며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한 아이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또 다른 아이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했다. 손흥민은 그들에게 말했다. 꿈은 너희가 만드는 거야. 매일 배우고 도전해. 너희는 이미 충분히 강해. 그 아이들의 눈빛은 그의 가슴에 깊이 남았다. 그는 러브리지 프로젝트에도 깊이 관여했다. 법률 교육 앱인 러브리지는 사람들이 복잡한 법률 문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도구였다. 손흥민은 이 프로젝트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아시아 커뮤니티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러브리지는 너희에게 힘을 주는 도구야. 계약서를 읽는 법, 너희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울 수 있어. 그는 한 워크숍에서 앱을 사용해 계약서 읽는 법을 설명하며 아이들과 웃었다. 한 아이가 말했다. 손 선수, 이거 진짜 쉬워요.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법은 무서운 게 아니야. 그냥 이해하면 돼. 그 워크숍은 런던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러브리즈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의 영향력은 국제 무대로도 확장되었다. 그는 글로벌 스포츠 단체로부터 아시아 청소년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의 멘토로 초대받았다.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젊은이들과 만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한 세션에서 말했다. 리더십은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동하는 거예요. 그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꿈을 북돋았다. 한 젊은이가 물었다. 손 선수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일어났나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실패는 끝이 아니야. 그냥 배움의 시작일 뿐이야. 다시 일어나 그리고 더 강해져. 그 젊은이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런던의 훈련장으로 돌아왔다. 훈련장은 여전히 그의 집과 같은 곳이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공을 차며 웃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훈련장 근처에서 열린 팬 사인회는 수백 명의 팬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며 플래카드를 들었다. 한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써니, 아시아의 자랑 손흥민은 그 플래카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팬들에게 다가가 사인을 해주고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 어린 아시아 팬이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손 선수, 저도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손흥민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거 멋진 꿈이야. 매일 연습하고 절대 포기하지 마. 너라면 할 수 있어. 그 아이는 그의 말을 듣고 눈을 반짝였다. 그는 사인회를 마치고 훈련장으로 들어갔다. 훈련장은 잔디 냄새와 동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는 공을 차며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팬들과의 만남에 남아 있었다. 그는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임을 깨달았다. 그는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런던의 밤은 고요했고 도시의 불빛은 그의 마음을 비추는 듯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팬들의 메시지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다. 한 메시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손 선수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이에요. 그는 그 메시지에 답장했다. 너희가 내 영웅이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그는 자신이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대표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의 앞에는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유산이 단순한 골이나 트로피가 아님을 알았다. 그의 유산은 그가 영감을 준 사람들, 그가 넘은 벽들, 그리고 그가 열어준 가능성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다. 그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